네, 2차 방식 볼 거고요. 얘들아, 지금 여기 단원을 정말 잘 해놔야 되거든? 정말 잘 해놔야 돼요. 왜 지금 잘 해놔야 되냐면 여기 부분에서 너네가 막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많구나, 알아야 되는 게 많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솔직히 새로운 게 없어요. 솔직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뭐랑? 함수랑.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계속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잔소리는 끊임없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잡혀 있으면 여기 단원은 정말 거저먹는 단원이고 그게 아직도 어려우면 이 단원을 통해서 역으로 그 단원이 잡혀야 돼요. 이 단원의 이제 거의 해석 문제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해석이 잡히면 앞부분인 함수가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기 내용은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애들이 꽤나 못하고 꽤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잘 생각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대로 이해해봤으면 좋겠고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함수의 해석이에요. 계속 함수의 해석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그럼 한번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볼게. 우리가 2차 함수 단원에서 잡았던 건 딱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잡은 게 뭐냐면 2차 함수랑 x축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그지? 2차 함수는 때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선생님이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모든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괜찮니? 불편하니? 아니 둘 괜찮아요? 네 불편하다고 얘기해주세요. 놀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네, 이 관계가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첫 번째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해. 얘들아, 얘네를 구분지었던 요소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판별식이야. 왜? 이차함수랑 x축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연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 모든 흐름이 지금 연결이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하세요. y는 2차식이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y는 0과의 관계였던 것 같긴 해. 근데 둘이 만나는 교점이라는 해석은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값과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렇게 뒀었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앞서 계속 정리했던 2차식은 2차 방정식의 해석과도 같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근의 개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만약에 두 개이면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두 개였다라는 해석이구나. 그러니까 x축하고의 교점도 두 개가 발생해야 되는 거구나로 연결지어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또 얘가 만약에 근의 개수가 한 개이면 x축하고에 접하는 근이 하나니까 접했다라는 해석이었을 거고 만약에 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 따라서 어떠한 2차 함수랑 x축하고의 그 함수의 그래프의 이해도 당연히 판별식이라는 원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얘는 판별식이 0의 사건이었던 것 같고 얘는 0보다 작은 사건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판별식의 의미가 뭐야? 어떤 거 판단할 때? 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야. 많은 애들이 헷갈려한다고 그래프가 위에 떴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오해하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텐데 왠지 모르겠어요. 매해 그래요. 얘가 떠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같나 봐. 도대체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판별식은 뭡니까? 근의 개수의 역할을 하는 애였기 때문에 근의 개수에 따라서 큰지 작은지 0보다 작은 이제 같은지 작은지랑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로 나아갔냐면 2차 함수랑 무슨 관계? 직선과의 관계도 꽤나 본 것 같긴 해요.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한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었고 안 만날 수도 있었다 이런 관계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때 결국 이렇게 생기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이번에도 똑같은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y는 2차식이란 하나의 2차 함수랑 y는 1차
1차식이라는 하나의 1차 함수와의 관계로 봤던 것 뿐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도 근이 뭐 두 개가 발생했습니다. 아, 동시에 만족하는 이 x 값이 두 개가 발생했다라는 연방의 해석으로 갔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2차식은 1차식이다 하는 또다시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잡히겠네요. 그때 발생하는 근의 개수는 교점의 x 좌표와도 같다라는 해석으로 갔던 것 같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는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다는 건 동일한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런 관계를 우리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2차 함수 파트에서는 뭐만 잡아줬냐면 그냥 이렇게 생기기 위한 조건, 이렇게 생기기 위한 조건, 뭐 2차랑 1차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막 이렇게만 풀었다면 지금부터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아 그래서 2차랑 x와 만난 전까지는 알겠어. 만난 전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거를 만났다라는 점은 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식이었을 거잖아. 그게 살짝 뭐로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부등식으로만 바뀌는 것 뿐인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보자. 그래프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 함수가 y는 2차식인 함수이기는 한데 2차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아. 때에 따라서는 일반형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표준형, 꼭지점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x축하고의 교점을 한다면 예로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2차 함수를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A는 내가 그냥 아래로 양수로 가정하고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때 첫 번째 뭘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2차와 x축하고의 관계를 이번에는 등호 사건이 아니라 부등호로만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 부등식이 나타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볼 땐 총 4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 보자. 원래는 y는 0과의 관계니까 얘가 여기다 뭐 큽니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나오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 조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수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뭐만 할 뿐? y만 조금 없앨 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얘도 자동적으로 이 참수와 x축하고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건 이해가 되겠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보자.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났을 때 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는 지점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함수가 x축보다 올라와 있는 지점은 x의 범위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등식의 해는 x의 범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런 모양을 뜻하는 그 x의 범위를 우리는 지금부터 보고 싶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함수가 축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사이드 영역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우리는 x의 범위를 뭐라고 약속합니까?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라고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뭔 소린지 이해돼요? 쌤이 이따가는 조금 암기적인 거는 외우킬 건데 그냥 지금 먼저 얘기를 해준다면요. 요 공식 정도는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고 모르는 거는 좀 차이가 크거든, 뒷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그냥 들으면서 조금 외우도록 하세요. 선생님 지금 다른 거 아니야. 요거만 하고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좀 간주해서 볼 거고 2랑 3에서 만난대. 그럼 이 함수는 뭐 최고차의 계수가 2였더라면 x-2, x-3 뭐 이렇게 생긴 함수였겠지. 걔가 뭐보다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찾고 싶다고. 즉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그 x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이 위의 동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의 범위로서는 이 사이드 영역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따라서 x의 범위는 뭡니까? 작은 애보다 더 작고 또는 x는 큰 애보다 더 큽니다로 해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죄가 뭐야? 초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야. 음수일 때는 모양이 다르니까 달라지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양수로 맞춰서 풀 거기 때문에 양수 한 사건만이라도 제대로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이제부터는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가능성이. 외울 수가 없어. 근데 다 어떻게 외우는데? 가능성이 몇 개나 나오는지 알아? 나 기껏해야 요 그래프일 때 0보다 큰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한 사건만 해도 4개의 사건이야. 근데 그게 토탈 몇 개야? 3개야. 그럼 12개의 사건이야. 그거 다 외우냐고. 뭐 내운다고. 나도 안 외웠어요. 근데 그걸 외우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쉬운 거는 이거인 것 같아. 등호가 붙는다면 쓱 뭐만 하면 되는 거? 등호만 붙으면 되는 거. 얘는 괜찮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보자. 선생님 계속 이 사건만 먼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거 없어.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드세요. 2차 함수랑 x축이 있는데 x축이 더 위에 있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x축이 2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 여기 사이 낀 영역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 맞죠? 이해돼? 그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x는 뭡니까? 작은 애와 큰 애 사이에 끼는 값이겠구나. 요 정도는 조금 암기하자고. 여기까지 괜찮아? 등호가 붙으면 뭐겠어요? 나도 똑같이 등호만 붙이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암기는 여기까지 끝.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건 이해다. 여기까지 이해돼? 암기는 여기까지야. x축과 두 가지의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식이 더 크면 작은 애와 큰 애 사이드값, 0이 더 크면 사이 끼는 값. 마치 누구처럼? 절대값처럼. 절대값 분식도 이랬잖아. x 빼기 3이 만약에 2보다 컸어. 그러면 이 식은 큰 애보다 더 크고 작은 애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 절대값의 해석이. 또는 2가 더 크면 사이에 끼는 값이었던 것 같거든. 마이너스 2랑 2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야. 식이 더 크면 사이드, 여기 더 크면 사이값.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내용까지는 암기인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 뭐 누군가는 수식적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서로 다른 두 분이서 만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공식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뭐 했으면 좋겠냐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판별식을 판단해봤으면 좋겠어. 얘들아, 얘는 그래프가 너무 명확한 그래프죠. 어떻게? 3에서 접하는 그래프라는 거 너무 당연히 알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래놓고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시다.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것만 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발생하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x축과 만나는 건 발생하니? 발생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의 해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의 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범위로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판단하는 수밖에. 하나 더 예제를 잡아볼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괜찮아요. 인수분해해도 되고 아니면 누군가는 빠르게 판별식 잡아도 되고. 근데 이 정도는 인수분해가 보일 것 같기는 해. 2의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이 정도는 잡아도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시라고요? 그냥 그림 그리시라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잖아. 어디서 접하는?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접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 다음 해석. 보자.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래. 보자. 싹 다 큰 거 같기는 하다. 하나의 점 빼고. 이해돼?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0이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싹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문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가 일단 벗어나야 되는 거는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한들 무조건 범위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그 모든 다양한 가능성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얘를 또 공식화하면 이거야. 얘들아, 얘를 두 번째 케이스를 쌤이 굳이 공식화해서 얘를 알파로 둔다면 이 함수식은 이거겠지. 총수의 계수가 양수이고 x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생기기는 하겠지. 그럼 이번에도 부등식은 총 몇 개의 가능성?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작거나 같고 작은 4개의 가능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얘 한번 해를 읽어보자.
아래로 불리는 그래프가 알파라는 점에서 만납니다. 0 이상인 거는 싹 다 되는 거 보이지? 따라서 이때 x는 뭡니까? 모든 실수로 생길 거예요. 이런 해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번에는 0보다 크대요. 싹 다 0보다 큽니까?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하나의 점 빼야 되겠죠. 0인 지점을 빼니까 이때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작은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같은 거는 있죠. 어디? 하나의 점에서만 같은 거 확인이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마지막, 0보다 작은 거 있니?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외울 내용 절대 아니고 그리면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예시부터 갈게요. 얘들아,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영역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였더라면 근을 발견했었을 것 같아요. 이해돼? 그럼 뭔가 범위가 잡히겠는데 인수분해가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요. 그렇다고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인가? 그러지도 않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냐? 또 그것도 아니야. 뭐만 하자고? 판단만 하자고. 왜? 아래로 블록인 거 확실하고요. 어찌됐건 x축하고의 관계니까 우리가 판단은 설 것 같아. 판별식으로부터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음수라는 건 명확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x축하고의 교점이 없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해돼? 그럼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0보다 작은 거 판단하는 문제라고. 만족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작거나 같은 사건도 만족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큰 사건은요 0보다 크대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가 다 되겠죠. 크거나 같대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가 다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런 해석인 거지 외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뭐 하는 훈련? 이번에도 판별식 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 고1 때는 싹 다 판별식의 훈련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우리 걸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여기서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할 게 없겠죠?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할 게 없지 않을까? 만나는 게 뭐야? 알파벳에서 만났대요. 뭐 2차랑 1차의 관계이지만 첫 번째 2차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2차가 더 컸다면 어떤 영역이겠어요? 2차가 더 위에 있는 여기 영역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번에 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될 거고 예를 들면 2차랑 1차를 비교했는데 1차가 더 위에 있다는 1차가 더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더 위에 그려지겠다는 해석이거든? 그럼 여기서 1차가 더 위에 그려지는 영역 사이값 영역인 거 맞잖아. 따라서 알파랑 베타 사이일 것이고 그냥 해석으로만 가시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는 일단가 실질적으로 문제 어떻게 풀는지는 이따가 잡을게요. 나쁘지 않죠? 나 지금 강조한 건 판별식밖에 없어. 그래프 개형 잡으라고.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정도는 뭐 하라고? 외워두자고. 식이 더 크면 사이드값, 0이 더 크면 사이드값. 여기까지 괜찮죠? 네,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로 한번 볼 거고요. 얘들아 137번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안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아, 1000번이에요. 1000번.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근데 얘들아, fx랑 gx의 비교를 해야 하나 봐. 아래로 블록이 fx고 위로 블록이 gx인 상황
봐봐. 이거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까는 X축하고의 관계를 갖고 1차와의 관계도 나올 수 있던 것처럼 당연히 2차와 2차의 관계 물을 수도 있겠죠. 이해돼? 그래 이번에도 해석일 거라고. 아 y는 fx라는 하나의 2차 함수 아래로 부르긴 함수가 있고 y는 g라는 뭔가 2차 함수가 있나 봐요. 근데 누가 더 큰 걸 찾으래요? fx가 더 큰 걸 찾으래요. 더 크다는 해석의 좌표 평면은요 더 위에 그려지겠다라는 해석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더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 그냥 더 위에 그려져 있다라는 해석이거든. 그럼 더 위에 그려져 있는 영역을 찾기 위해서 그 경계값이라는 건 먼저 좀 잡아보자라는 거야. 생각해볼 때 경계값은 같은 지점을 경계값 삼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돼? 그럼 두 개가 같은 지점을 하는 것은 만났다라는 해석이잖아. 만났다라는 해석은 이 점과 지금 이 점을 경계값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소리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쌤이 얘네를 경계값으로 잡았을 때 범위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보다 작은 영역, 얘 사이에 끼는 영역, 얘보다 큰 영역.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누가 더 크다? fx가 더 큰 영역 찾고 싶은 문제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fx는요 아래로 부르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보다 작은 영역 보시죠. 아래로 부르기 커요? 위로 부르기 커요? 아래로 부르기 더 위에 그려진 거 맞지? 우리 이런 거 찾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이보다 작은 영역이 하나 되는 게 맞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사이에 끼는 영역 봅시다. 아래로 부르기 커요? 위로 부르기 커요? 위로 부르기 큰 거 보이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탈락. 라스트 3보다 큰 영역 볼까? 아래로 부르기 더 위로 그려지는 거 맞죠? 그럼 얘도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맞다는 거야. 등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로 해석이 되는 문제겠다. 어렵지 않아요?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의 교점을 경계값 삼아 범위 안에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101번 같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01번의 해석이 중요하고 102번은 네, 시간 줄게요. 102번은 풀고 넘어갑시다. 1002번이요. 앞에 거를 잡았지만 얘는 또 따지는 게 달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번 보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줘서 미안합니다.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1002번을 살펴보면은 왼쪽 문제랑은 살짝 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분리시켜야 되는 것은 이유형과 이유형의 차이거든요. 얘는 오히려 쉬워요. 왜? F랑 G 명확한 함수와의 비교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걸 경계값 삼아 범위를 나눠서 판단해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얘는 뭐야?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 같지는 않아. 왜?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는 해석의 곱이 양수인 사건의 해석인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곱이 양수라는 거의 해석은 뭘 의미하는 걸까? 곱에 대한 부호.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따졌는데. 오케이. 부호가 같냐 다르냐의 여부. 여기까지 이해돼요? 곱이 음수였으면 부호가 다르다는 해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곱이 양수라는 건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얘의 해석은 둘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쌤이 생각하는 가장 쉽게 범위를 나누는 영역은 이런 정도야.
아무튼 얘가 풀마인드가 궁금해요. 그지? 얘도 풀마인드가 궁금하다고. 그럼 내가 볼 때 경계값은 교점은 아무런 의미는 없어. 왜? F가 양수냐 음수냐가 궁금한 거고 G가 양수냐 음수냐가 궁금한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나는 fx라는 게 x축과 만나는 이 점들이 경계값이 되지 않나 싶어요. 또 G라는 것도 언제 양수이냐 음수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이 점들이 경계값이 되지 않나 싶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총 영역이 몇 개로 나니까 1개, 사이기는 2개, 3개, 4개, 5개 영역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차라리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누고 보호 판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마사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올라가니까 양수인 것 같죠? 그럼 원하는 영역? 안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 마3부터 마1까지 될까 안 될까? 마3부터 마1까지가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된다 손? 안 된다 손? 왜 안 될까? 마3부터 마1이거든요? 그럼 이 함수는 무조건 양수인 애들이에요. 이 함수도 무조건 양수인 애들이에요. 플러스와 플러스 아니야? 부호가 같은 거? 맞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호가 같은 애들 찾는 거잖아. F랑 G에. 함수값의 부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둘 다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얘 우리가 원하는 답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필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필게. 이 부호가 같나 틀리나? 틀리죠. 하나는 플러스 영역, 하나는 마이너스 영역에 그려지기 때문에 틀립니다. 또 1부터 2까지는 될까 안 될까? 되죠. 둘 다 마마이기 때문에 얘 우리가 원하는 영역 되네요. 부호가 같잖아. 2보다 큰 영역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따라서 답은 얘 사이 또는 얘 사이. 답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100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시간 몇 시? 48분. 와, 1005번 갈게요. 1005번 갈게요. 얘들아, 요거에 2차 부동식을 풀랍니다. 뭐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여요? 우변이 0인 것 같지도 않으니까 바로 공식을 쓸 수는 없어. 그래서 뭐 하는 수밖에? 전개해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는 수밖에. 그럼 얘 전개합니다.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에다가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얘 인수분해가 대승적이는데요. 1, 3에 뭐가 될까? 4, 7 되네요.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이면 되겠는데? 그럼 얘는 x 빼기 4랑 3x 더하기 7이 0보다 작다의 해석이야. 얘들아 당연히 공식을 외워놔야 돼. 10과 0의 비교야. 그럼 사인의 값이야 사인 값이야? 사인 값이야.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이 만약에 안 나는 친구들은요 빠르게 그래프 잡으세요. 아래로 불러내고 이거 잡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교점, 4라는 교점이 발생하고 얘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값이라는 거 드러난다고.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네, 이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천 10번 보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가 0보다 작은 거에 이번에는 해가 주어졌어요. 그때 bx 더하기 a보다 요거의 해를 구하랍니다. 보자. 얘들아 우리 이거 낯선 문제는 아니야. 왜? 등호 사건일 때 충분히 봤던 문제이기는 하거든. 2차 식과의 능력을 만족하는 근을 알 때 2차식을 구하는 과정은 충분히 본 적이 있었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볼 때 이거 같은데 아무튼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떤 애들의 경계값으로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래로 블록이건 위로 블록이건 간에 x축하고의 교점으로부터 그 경계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해석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 경계값이요 지금 뭐랍니까? 3분의 1과 1이라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경계값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의 역할 또는 인수에 대한 역할을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x축과 3분의 1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누구를 인수로? x-3분의 1을 인수로 갖겠다는 해석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해돼? 또 1이라는 경계값을 갖겠대요. x-1을 인수로 갖겠다는 해석 아닌가요? 그러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짜리입니까? a짜리고 지금 요거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럼 이 문제 A가 나오면 끝인 것 같긴 하다.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빠르게 판단하세요. 이 문제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죠. 왜? 만약에 A가 음수였더라면 얘는 이 문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영역이 사이드 영역일 거야. 근데 사이값으로 생긴 것 자체가 A는 일단 양수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또한 얘 전개하면 얘랑 같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A, B가 얻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상수항에 대한 정보인 것 같다. 상수항을 가서 보면요 3분의 A고 이게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A는 6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A 해결됐으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만 가주면 되는 거겠지? 1차항의 개수인 B는 뭡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4였고 그 앞에 6이 있었으니 마이너스 8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 그럼 A, B가 나왔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다.